클래식 이탈리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어려워요 클래식 이탈리아 이번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WWE PLE가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한 번도 WWE PLE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적이 없고, 근데 코디로즈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코디로즈가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PLE 해야 될 것 같다, 이탈리아 관중들 뜨겁다 인정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 토리노 이날피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뭔 이름이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데이빗 게타 굉장히 유명한 DJ죠. 네, 데이빗 게타의 노래 락디니 테마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클리 쇼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노래가 매치업 카드 나올 때 그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진짜 떡더비 다시 돌았으면 좋겠다. 아니 백래시 때 퀄리티 괜찮았어서 저는 이 클래식 이탈리 좀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브록 레스너하고 오바페미 괴물들의 세대교체라고 제가 카피라이트를 써봤는데요. 이 세대교체 괴수대전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이 오바페미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레슬매니아에서 브록이 은퇴를 시사했지만 오바페미 오픈 챌린지의 등장을 방해하면서 기습, 뜬금없이 복귀를 단행했습니다. 해서 괴물과 괴물의 맞대결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오바페미가 과연 브록 레스너의 시대를 끝낼 남자일까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브록 레스너가 내년 사우디 레슬매니아까지 달릴 거라면 저는 이번 레스너가 이기는 거 찬성입니다. 하지만 레스너가 이번 썸머슬램에서 떠날 남자라면은 굳이 오바페미를 한번 이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냥 내리막으로 은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가 2번 이기고 챔피언 마테리얼로 연승하면서 오바도 연말까지 연승, 로만도 연말까지 연승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진짜 결국에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최고의 그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브록 레스너가 이겨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브록이 한번 이겨줘야 오바페미 3차전 승리가 훨씬 값지다고 봄. 그래서 브록이 이기는 게 맞을 듯. 썸슬에서 3차전 갈 것 같아서. 아니죠. 다음 사우디 리야드 하니.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가 그 빅네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특히 이 루스웰스 어그레션, 애티튜드 이런 옛날 스타들이 사우디에서 경기하기를 왕세자가 원해. 그래서 그 원하는 선수 중 하나가 브록 레스너야. 근데 레스너가 이번에 은퇴를 했다가 컴백을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레스너의 끝이 어딘지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현지에서는 레스너가 이번 썸머슬램에서 미스터 썸머슬램이 자신의 고향에서 마무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왕세자의 부름으로 내년 레슬매니아까지 뛰는 것인가? 이거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스너의 불꽃이 내년까지 불탈 수 있다면 저는 오바페미 한 번쯤 이기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썸머슬램에서 은퇴할 거라면은 굳이 이겨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른 분이 채팅 친 거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바페미하고만 싸우고 은퇴할 거다 해서 클래식 이탈리아에서는 브록 레스너가 이긴다 해서 1대1이 돼. 전적이 1대1이 된 다음에 썸머슬램에서 결국에 브록이 또 진다. 그래서 1대2가 돼. 브록이 1대2로 오바페미에게 결국에 져. 그래서 오바페미에게 2번 져주고 그만둔다. 이것도 설득이 되긴 해요. 브록은 군터만 피하면 돼.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오바페미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WWE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AEW는 이 레전드 선수들의 위상을 굉장히 보호해 주잖아요. 뭐 스팅이 한 번도 안 지고 태그팀 챔피언인 채로 은퇴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음 선수들이 더 나은 세대다, 지금의 현역들이 지고 있는 레전드들보다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WWE에서 맞는 순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WWE뿐만이 아니라 타나하시조차도 지고 끝났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이게 은퇴하는 마당에 지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바페미가 이번에 이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우디까지 갈 거라면 레스너가 이기는 거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바페미 승리. 그래서 오바페미가 2번 이기고 안 졌으면 좋겠어. 그냥 로만 레인즈를 만날 때까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브록 3연병, 3연봉까지. 이게 나는, 그래요. 군터는 좀 피하는 걸로 하고 나도, 그래, 타협을 해보자. 군터는 피하고, 그러면 오바페미한테 2대 떡으로 져. 그러고 나서 이제 브록은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난 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브록 레스너가 마지막으로 경기하고 싶은 그 한 명하고 마지막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브록 레스너의 마지막 유산을 탐내는 패기로운 신인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군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타협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페미가 지는 게 제일 싫어요.
싫어요. 페미는 지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페미가 브록 레스너야. 페미는 브록 레스너여서 지면 안 돼. 페미가 2002년도에 브록 레스너예요. 브록 레스너도 RBD 상대로 DQ한 거 빼고는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고 바로 썸머슬램에서 더 락의 목을 땄죠. 그리고 이제 최연소 챔피언이 됐잖아요. 저도 오바 페미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레스너가 뭐 지건 이기건 군터한테 목이 따이건 저는 그게 제 안중에 없어요. 저는 오바 페미가 한 번도 안 지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 그니까 2대1로 이겨야 브록 영향가가 높아져서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일단 페미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보고 싶다 브록 대 대나오지. 다음 매치 월드 헤비 챔피언십 트라이벌 컴뱃 매치 로만 레인즈 대 제이콥 파투가 되겠는데요. 레슬링 갓 가마 레인즈, 이게 이제는 정말 농담이 아닐 정도로 로만 레인즈가 완성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이제 레슬매니아에서 CM 펑크를 꺾고 획득하고 나서 이제 챔피언으로서 43일째 1차 방어전에 이어서 2차 방어전도 제이콥 파투를 상대로 할 것 같아요. 해서 상대 전적은 1대0으로 로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격을 두루 맥킨타이어를 땅에 묻고 솔로 시코어도 꺾고 MFT 나무도 부숴서 증명했는데 이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일촌, 자식들에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병원, 학교 선사하고 싶다면서 로만의 모든 것을 탐내기 때문에 도전했죠. 근데 백래시에서는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 힙어택으로 1타 3피를 만들어내면서 재도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블랙팬서 때 족장 정하는 그 영화에서 그 폭포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런 것 마냥 트라이벌 컴뱃, 족장을 정하는 전통의 경기 방식이다 이렇게 사모안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구실일 뿐이고 결국에는 DQ 없이 3카운트하고 서브미션으로만 끝나는 사실상 언센션드 매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이콥이 싱글로서 이 경기를 패하더라도 일단은 2번이나 타이틀 매치를 해본다는 게 이제 싱글로서 메인 이벤터로 안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승리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메인 챔피언십에 2번 도전하는데 그게 2번 다 실패하는 게 제이콥 파투에게 결국에 그래도 플러스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저는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는 무패 기록을 쌓아서 오바 페미를 만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저도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 둘 간의 1차전이 이 멜처에게 4.75를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때 입중계로 같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 정도의 점수에 납득이 갈 정도로 경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클래싱 이탈리아도 수준급의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트라이벌 컴뱃 매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네, 저도 그거 기억이 나고요. 근데 뭐 그렇다 쳐도 일단은 제이콥 파투가 워낙에 좋은 워커고 로만 레인즈도 최근에 진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경기를 통해서 서사를 담아내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트라이벌 컴뱃 반드시 봐야 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센션드 매치를 또 레슬매니아에서 볼만하게 치렀잖아요, 제이콥 파투가. 그래서 로만 레인즈하고 치를 이 트라이벌 컴뱃도 기대가 됩니다. 그냥 로만이 이길 것 같지만 뭔가 파투가 이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기세다. 저번처럼 파투가 져도 위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질 것 같은데 그러면 로만이 진짜 약해 보일 듯. 이번에도 로만이 이기는데 로만이 이기지만 제이콥 파투가 뒤풀이해서 또 한 번 압도하지 말고 로만이 이겼지만 좀 위험했다라는 듯이 약간 공포? 큰일 날 뻔했는데 라는 표정으로 제이콥 파투를 내려다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파투 한번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 채무로 난 너무너무 싫어. 진짜 로만 레인즈가 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 레슬매니아에서 이미 지구인의 범위를 벗어난 우주인의 수준을 보여준 그 메인 이벤트가 퇴색되는 것 같아. 벌써 로만 레인즈가 이번에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제이콥 파투에게 진다? 내가 이게 뭐냐면 썸머슬램에서 코디 로즈하고 존 시나가 우주 명경기를 벌였죠. 그러고 나서 레슬팔로자에서 그 우주급의 슈퍼 존 시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브록 레스너한테 와장창하고 순식간에 졌죠. 그때 여러분들 다 심통 났죠. 지금 그 심정이 내 심정이에요. 이 레슬매니아에서 우주급 명경기를 보여준 로만 레인즈가 이제 막 메인 이벤터로 발돋움 하려는 제이콥 파투에게 지는 게 불쾌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이콥 파투가 2번을 진다 한들 로만 레인즈 상대로 2번 메인 이벤트 해보는 거는 은총이라고 생각되고 제이콥 파투에게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만 레인즈 오바팸이 계속 이겨서 연말에서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스 롤린스 로만 이기는 게 어렵나? 그러니까 뭐 그래 세스면 차라리 납득이 가. 세스가 뭐 로만을 이긴다 납득이 가는데 제이콥 파투는 아직 응애다. 메인 이벤트계의 응애다. 새싹이다. 아직 로만 이기기에는 너무 로만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파투는 라이징이다 보니 저도 파투가 라이징이라서 아직 로만이라는 단체의 얼굴을 꺾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점핑 따봉 질라파투. 그쵸. 질라파투가 사모안 스파이크를 슈퍼맨 펀치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라파투의 피니셔인데 그걸 WWE에서 보는 날이 올지 기대가 되고요. 질라파투가 나올 수도 있고 제이코파투 편이 될지 로만 레인즈의 편이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고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 4.75를 기록할 정도의 수준급 매치업의 재경기인데 이제 무기를 쓰는 트라이벌 컴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 로만 레인즈가 어머니가 이탈리아계잖아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가 이탈리아에서 어떤 팝을 받을지 어떤 빅팝을 받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저도 상상이 돼요. 이탈리아 국민의 입장으로서 로만 레인즈가 이탈리아에서 PLE 경기를 한다? 그럼 굉장히 뽕이 차오를 것 같다는 상상이 되기 때문에 이 로만 레인즈의 등장씬도 놓칠 수 없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ESPN 광고 타임 막 이러면 진짜 어지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챔피언인데 등장씬 안 자르겠지.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클래식 이탈리 4명 등장씬도 넉넉하게 보고 싶은데 크크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로만 레인즈가 뛰어서 나오나? 아니면 나오는데 따라단다 이러는데 제이코파투가 뒤에서 뻑 때리면서 막 머리채 끌고 빨리빨리 링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인정. 그러면 인정. 그러면 좀 시간 많이 아낄 것 같아. 설득력도 있고 제이코파투가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런 기습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만 레인즈 차 타고 나옴. 위험도 살리고 속도도 살리고 자동차 타고 나옴. 다음 경기는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베키 린치 대 솔루카인데요. 이제 솔루카도 베키 린치에 띄워주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서 헤드라인으로 여기가 잘 띄워준다던데요 라고 써놨고요. 레슬매니아에서 AJ 리를 상대로 획득 후에 44일째 챔피언이고 2차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베키가 0대1로 솔루카에게 뒤지고 있는데 넌 타이틀 매치 저번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에서 DQ패를 당했던 베키 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에서 콜업되자마자 존재감을 뿜어냈던 솔루카인데 당찬 포부를 밝히다가 이제 베키 린치의 레이더에 들어와서 이제 소울 스네처를 장르를 했죠. 소울 스네처 장르를 하면서 챔피언의 심기를 건드렸고 논 타이틀전마저도 솔루카가 승리해내면서 결국에 도전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 타이틀전이 아니라 정식 타이틀전으로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경기가 배정되었어요. 특히 첫 1시간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 시간을 좀 낭낭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솔루카가 믿고 보는 선수였는데 이상하게 콜업된 뒤로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연달아서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베키 린치의 마법이 또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카라고 보면은 자격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의 실수를 좀 먼저 만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뜸 챔피언 벨트를 주는 건 좀 안 좋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솔루카는 언더독 루키 이미지로 가는 게 맞음. 저도 좀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베키도 솔루카 말고 붙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루카도 베키만큼 좋은 상대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실수를 보여줬잖아요. 매주 실수를 했던 솔루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키 린치를 상대로 일단은 한번 지고 그래서 좀 더 오래 가면 어떨까? 따더라도 썸머슬램에서 따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솔루카에게 지금 콜업 되자마자 챔피언 벨트를 주는 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키 린치가 이긴 다음에 장기 대립으로 썸머슬램쯤 가면 어떨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솔루카가 이겨야 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카가 콜업되자마자 첫 챔피언을 따내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실수로 인해서 좀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일단은 믿음도 자격도 있지만 패배하면서 기존에 실수하는 이미지를 만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컨쯤은 어쨌든 신이한테 가야 함.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저는 좀 맥신 듀프리에게 했던 것처럼 처음엔 이겼다가 나중에 져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썸머슬램쯤 4대 PLE 몰빵 하려면 해봐라. 그게 WWE이긴 하지. 그래서 제가 클래식 이탈리가 이 좀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이 매치업이 다 재경기인데 그 재경기에서 경기 결과가 바뀔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베키 린치는 물론 졌습니다만 일단 챔피언으로서 챔피언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인컨챔 줄 많이 서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여성부가 많이 고여있다 보니까 줄줄이 사탕이긴 한데 솔루카가 제일 핫하긴 하죠. 어쨌든 세라메에서는 솔루카가 이겼잖아. 베키 린치가 타이틀전을 이번에 이긴다 한들 1대1이니까 어떻게 한번 떼쓰고 소스네처 적당히 한 번 더 갈기면 썸머슬램 3차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도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좀 어려운데 다음 경기는 WWE 여성 챔피언십 리아 리플리 대 제이드 카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명한 카길 보상 받나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카길이 백스테이지에서의 여론 평판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굉장히 훌륭한 경기 레슬매니아에서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 제이드 카길에 대한 평판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동료들에게서도 수뇌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제이드 카길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렇다면 그런 그녀가
리아가 이번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슬매니아에서 리아 리플리가 제이드 카기를 상대로 챔피언을 획득 후에 첫 번째 방어전 43일째 첫 방어전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도 당연히 리아 리플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닮은 꼴, 거의 뭐 오바페미 레스너의 여성 버전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피지컬의 두 여성이 레슬매니아에서 도전자였던 리아가 레슬매니아에서 승리하면서 둘 간의 자리가 바뀌었죠. 이제 카기리 기습을 하게 되면서 리아 리플리가 긁히게 되었고 결국에 재대결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샬럿에게 챔프 먹이려면 제이드 주겠죠. 오, 유럽에선 리아가 이기고 3차전을 카기리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열릴 대부분의 경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카길도 사내 평판이 많이 좋아졌지만 또 마이클 잭슨 코스프레 하면서 카길과 아이들 평가도 좋아졌지만 이 리아 리플리 역시 샬렉사하고 화해를 했거든요. 샬렉사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물론 세나메에서 경기는 졌지만 우정을 얻어냈잖아. 그렇다면 이제 어느 쪽 그룹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좀 포인트로 보여요. 그래서 카길과 아이들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샬렉사들이 막아줄까? 아니면은 그냥 당할까? 아니면 1대1로 경기를 할까? 난입 없이 레슬매니아처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리아 리플리가 이번에 또 이기게 되면은 카길은 2대 떡이잖아요. 대떡이 났는데 과연 세 번째 도전이 가능할까? 그러면 카길이 2대 떡이 나서 리아 리플리한테 두 번이나 지면은 카길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여성 WWE 챔피언십이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리아 리플리가 패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레슬매니아 때 이 제이드 카길의 상대가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반응이 좋았던 리오를 해체시키고 리아하고 이오를 억지로 생이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에 앉혀놓고서 바로 1차 방어전을 패배시키는 게 그것도 좀 괘씸하잖아. 그래서 매치업이 어떻게 돼도 좀 넌센스다. 누가 져도 손해가 너무 많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이게 여성 메인 쪽 대립이 애매하기도 하고 페이탈 모시기 카길과 아이들 붙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악역 3대3 그룹은 살짝 연합 느낌이야. 나쁜 놈과 나쁜 놈은 잘 통한다 해갖고 약간 연합 느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리아가 방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이시 제인이 줄을 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지원 사격을 해주는 제이드 카길?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페이탈 머시가 이번 이탈리아에 난입해서 리아 공격해서 카길 DQ 당해서 빡치는 시나리오. 그렇게 DQ가 나면 카길도 화가 날 텐데, 카길이 화가 날 만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카길이 화가 나게 페이탈 인플루언스가 행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페이탈 인플루언스가 차기 도전자로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유가 안 보인 지 꽤 됐네. 결혼 휴가 간 건가? 그럴 수 있죠. 유럽 관중들 만족시키는 결과로 나올 듯. 그러니까 이게 매치업이 정말 후원데 결과가, 나도 저분하고 의견이 같은 게 결과가 그냥 팬서비스의 느낌일 것 같아. 좋은 매치업, 좋은 경기, 하지만 결과는 별로 안 바뀌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제일 심술이 많이 나는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언디스퓨티드 WWE 챔피언십 매치입니다. 코디 로즈 대 군터가 되겠는데, 여기에 헤드라인으로 그냥 그 사람이 없길래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래서 군터가 폴 헤이먼에게서 받을 호의를 써버렸죠. 코디하고의 타이틀전을 가지는 걸로 폴 헤이먼의 호의를 그냥 써버렸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없길래, 브록 레스너가 없어서 폴 헤이먼의 호의를 코디 로즈에게 도전하는 걸로 써버린 군터의 의견을 반영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써봤고요. 3월 6일에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에 등극하고 나서 87일째입니다, 이번이. 그래서 이번이 2차 방어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87일 동안 방어전을 한 번만 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상대 전적은 코디 로즈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크라운 주얼에서 코디가 우승한 바가 있죠, 군터를 꺾고.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레슬매니아에서 랜디를 잡은 코디, 매니아에서 세스를 잡은 군터, 세스를 잡아만 주면 헤이먼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는데 소원이 다른 거였을 듯 하지만 뜬금 스맥, 뜬금 도전권으로 변경. 코디는 나는 찾기는 쉬워도 이기기는 어려운 놈이다 라고 자처하면서 도전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가 그 누구도 못 이길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로우에서 강자가 온 것은 환영할 만한데, 근데 이게 또 군터하고 코디가 확정되니까 귀신같이 브록이 복귀한 것도 좀 재밌긴 합니다. 그래서 최강의 군림하는 로만이 사무원들을 먹여 살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 하입되고 있는 게, 이 로만 레인즈의 챔피언의 서사가 저는 납득이 돼요, 되게. 로만은 내가 사무원 트라이벌, 이 사무원 부족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제이콥, 너는 작은 나무만 보고 있잖아, 임마. 너는 너네 아들,
너의 와이프만 먹여 살리려고 하지 나는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 제이콥 너도 나 덕분에 WWE에 왔잖아 임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납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챔피언으로서 장기로 군림하고 있는 게 물론 아직 장기도 아닙니다만은 이 로만 레인즈의 챔피언십 서사가 저는 납득이 돼요. 근데 지금의 코디 로저는 뭐 때문에 챔피언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챔피언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코디 로즈가 지고 있는 십자가이기도 한 게 이 레슬매니아 40대는 코디 로즈가 왜 챔피언이 되고 싶어 했고 챔피언이 되고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원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보이니까 반대로 심술이 나요. 제가 보고 있으면서 코디에 대한 설득력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이기 때문에 군터가 이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디 로즈가 이렇게 의미 없이 챔피언십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매치업 결과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드루 맥킨타이어가 유럽 투어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이 유럽 투어 군터도 어쨌든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군터가 챔피언 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Easy to find, hard to beat 존나 세 시절에 캐치프레이즈 같아서 PTSD가 온다, 개별 노임, 짝퉁 같은 코디 잘못이 아님 TKO가 조진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레슬매니아 대진이 코디 로즈가 TKO에게 직격탄을 맞긴 했죠. 네. 군터가 처먹고 이상하게 세미 월챔 먹이면 모멘텀도 스토리도 다 부서짐.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얘기가 있었죠. 세미 제인이 턴이를 한 이유가 군터의 챔피언 등극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저는 그래도 좀 찬성일 것 같긴 해요. 팬페이버릿 언더독 스토리 세미가 부셔져서 공룡이처럼 예스 못하는가. 맞죠. 그래서 세미 제인이 사실상 데니얼 브라이언의 후계자로서 사랑받는 언더독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전전년도 일리미네이션 챔버였나요? 세미 제인의 고향에서 열렸던 로만 레인즈의 타이틀전이 그때 한번 매겼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하이때였던 최고의 언더독 서사를 갖고 있던 세미 제인인데 그때 한번 패배 후에 살짝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세미 제인의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세미 제인하고 데니얼 브라이언을 비교하면서 가장 강하게 둘 간의 차이점으로 예시를 들었던 게 뭐냐면 둘 다 잘하고 둘 다 사랑받는 언더독인 것도 맞고 둘 다 수염이 많은 것도 맞는데 둘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품성이에요. 상품성. 데니얼 브라이언은 티셔츠를 많이 팔았죠. 근데 세미 제인은 모두가 응원하면서 티셔츠를 안 사요. 모두가 사랑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티셔츠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챔피언 올라가는데 반등에 실패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츠코만 사랑하는 그들. 네. 세미 웃을 때 줬으면 상품성 굳히기 들어갈 수 있었음. 하지만 타이밍이 살짝 네. 약간 인디 뮤지션들 많이 아시는 입장에서 세미 옹호하시죠. 그냥 우리는 그런 언더독을 사랑하는데 지금 세미 제인이 문제는 이제 악역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트레 윌리엄스랑 엮이면서 좀 살짝 끌어내려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 윌리엄스를 맞서는 트레 윌리엄스가 넘어야 될 장벽 역할을 급하게 하다가 억지로 턴을 했기 때문에 세미 제인은 좀 살짝 갈 길을 잃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미 제인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군터의 챔피언 등을 도와서 만약에 코디 로즈가 챔피언에서 끌어져 내려진다면은 그러고 나서 세미 제인이 코디 로즈하고 대립해서 코디 로즈를 이긴다면은 저는 세미 제인 그래도 좀 많이 응원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세미 제인을 좀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세미 제인이 난입 안 하면 전 코디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코디 서사를 위한 팀원과 품바가 돼버림. 사실 스맥다운이란 게 그런 브랜드긴 하죠. CM 펑크의 콜리전이 그랬듯 코디 로즈의 스맥다운은 코디 로즈의 것이긴 해요. 그래서 코디 로즈를 위한 부품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로우도 로만 레인즈를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 스맥다운도 코디 로즈를 감히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디 로즈를 누가 꺾을 수 있을지 군터도 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CM 펑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뉴스 루머대로 코디 로즈가 스맥다운에서 CM 펑크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CM 펑크에게 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디나 로만이나 다를 게 뭐람?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근데 로만은 챔피언으로서의 신선도나 설득력이 있는데 코디 로즈는 지금 퐁당퐁당으로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이 없고 살짝 유통기한이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코디 로즈의 팬인데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코디 새로운 목표를 만들려면 MJF 같이 비수 꽂을 만한 후배가 제대로 새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코디 로즈가 실제로 AW에 MJF를 꽂아놓고 MJF에게 배신당했고 그런 서사가 있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디 로즈가 자신의 멘티 리키 세인츠가 지금 스맥다운에 있긴 하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저는 이번에 이 클래식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대진들이 다 뭐 하나 바뀔 것 같은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치업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거진 승자가 똑같을 것 같아요. 재경기에 성향을 많이 띠고 있잖아요. 이번 매치업이. 그래서 오바페미 대 브록 레스너도 저는 오바페미가 이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베키 린치하고 솔루카도 베키 린치가 이겨서 타이틀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리아 리플리하고 제이드 카길도 리아 리플리가 이겨서 타이틀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코디도 로만도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챔피언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는 좋은데, 매치업도 좋고 경기는 좋은데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터넷에서는 질라파투가 로만 레인즈를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고, 세미 제인이 군터를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 부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하나 반전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로만은 확정이고, 맞아요, 로만은 확정이고, 그나마 바뀌면 코디가 바뀔 듯.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바뀌면은 코디가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코디가 지킬 것 같기는 해요. 리아 리플리도 첫 방어전이잖아. 첫 방어전 리오를 생이별에서 온 첫 방어전인데, 첫 방어전 패배하는 거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베키 린치도 슬로카에게 지는 건 찬성인데 이번에 지는 거는 별로예요. 한 번은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키 린치 방어, 리아 방어, 코디 방어, 로만 방어, 오바페미 승,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경기는 재밌을 것 같다. 이탈리아 관중들 환호도 맛있을 것 같다. 근데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격변을 원합니다. 코디 로만 체제가 파괴되는 그림 썸머슬램 기대해봅니다. 그거는 저도 좋아요. 네, 그거는 저도 좋고, 또 썸머슬램에서 일단 제이코파2가 대떡이 나면은, 제이코파2도 로만 레인즈에게 3번 덤비기는 어렵죠. 브록 레스너도 대떡이 나면은 오바페미에게 3번 덤비기는 어렵죠. 그냥 썸머슬램에서 해버려. 오바페미 대 로만 레인즈를 해버려. 썸머슬램에서.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모두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이탈리아를 한번 예측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미 제인이 도와서 군터가 이긴다, 이거 저는 찬성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이. 대충 전부 방어. 그러니까 아니, 이탈리아 그냥 팬서비스 같아. 이탈리아 팬서비스 같고, 어쨌든 라인업 좋고 경기 좋잖아. 경기 개재밌잖아. 그러면 만족하겠지 대충. 결과가 똑같아도. 이게 스포츠라는 게 모두가 방어하는 것도 스포츠에서 나올 수 있는 결말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방어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매치업인데 재방쇼라고 하는 건 너무 엇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도 떠돌던 밈이 뭐냐면은 다 한 번 했던 경기다, 이게 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말이 좀 안 바뀔 것 같다, 안 바뀌면 재방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인 것 같아. 저도 막 재방이라는 게, 재방이라고 하기에는 매치업이 너무 화려한데 라고 하는 거에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재방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근데 어쨌든 볼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가 벌어질 것 같아요.